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계속 특히 국내 감염자는 굉장히 한 자릿수, 0명일 때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태원 클럽발, 이른바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된 걸 보면요. 오늘 0시,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가 전국에 18명, 그리고 그중에 서울이 12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이태원에서 클럽 관련한 확진자가, 그러니까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21명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 이런 증가 추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5월 2일 날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대구 19세 입대하기 전에 부산 클럽을 방문했을 때도 그래서 그날만 부산에만 그런 게 있었을까 따져봤을 때 그렇진 않을 거다. 네. 전국에 다 매번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이제 현실로 이제 나타난 상황이 되겠고 5월 2일 접촉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에 따르면 5월 4일과 5월 5일 에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셨던 분이 또 계속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또 증상이 있어도 빨리 진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고 있던 전파가 이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구나 이제 4월 30일과 5월 2일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는 국내 지역 발생이 0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방심하고 좀 안심하던 차에 이런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또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 이제 수십 명, 좀 더 늦게 발견했으면 수백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수민 평론가님 하나만 확인할 게 필요한데요. 클럽 분위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도 그렇고 가본 적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클럽이 어떤 분위기인데 이렇게 전파가 생각보다 빨리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클럽은 야외가 아니고 또 이제 지하 공간 또 쓰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밀집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게. 근데 이런 시설에서 클럽에서 사실 우리가 빨리 걸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이 좀 차지 않습니까? 한 번씩 벗어주고 하는데 클럽이면 이제 율동을 저렇게 추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기 위해서 저기를 갔을 일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태원이라든지 홍대 쪽이라든지 이쪽 클럽들의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밀집한 상황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소이고 또 면대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방역 지침에 있어서 좀 행정 명령을 통해서 진작부터 계속 조금 더 봉쇄라든지 이쪽 조치가 더 강하게 이어졌어야 할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공간입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 클럽 사건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추가로 이제 친구가 한 명 더 확진된 정도로 끝이 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속도로 많은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증상 발생 시기의 차이로 하나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클럽에서는 80% 정도가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클럽에서는 어느 정도 마스크 착용했는지 절반 정도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률도 낮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확진자의 증상 발현, 그러니까 이분이 5월 2일 날 그 클럽 다녀고 나서 고열이 나고 복통 설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초기에, 그러니까 증상 발생하기 직전 초기에 가장 바이러스 양도 많고 감염력이 높은 시기에 이렇게 증폭 집단 시설, 그러니까 밀폐된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면서 수십 명의 감염이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가 무증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많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방문을 했기 때문에 많이 확진이 안 했는데 전파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사람은 초기 전파자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초기 증상이 본인도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바이러스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전파력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파 감염원의 하나의 요인,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감염력이 높은 시기에 이제 방문한 거, 예. 그리고 이제 부산 클럽하고 여기 이태원 클럽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인 차이, 마스크 착용률이라든지 또 밀폐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의 차이도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같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 클럽은 그렇게 마스크 착용률이 높았고 이번에는 좀 현저히 낮았는지 이런 게 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뭐 며칠 사이에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사회적 네네. 분위기가 또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이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진자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좀 분위기를 더 타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원래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확진자들 동선이라든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도 알 수 있듯이 클럽을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정해가지고 한 번만 가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 어떤 확진자 같은 경우는 신촌 클럽을 또 이후에 방문을 했던 예.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특히 서울 지역이 조금 더 강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마스크를 굳이 착용하고 갈 거면 내가 왜 클럽에 가느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또 하셨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 클럽에 방문했던 시민에게 물론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에 앞서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게 더 우선이다. 그 점을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흥 시설에 대한 해제는 좀 빨랐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아무래도 밀집된 시설이고 어떤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식당, 술집 여기보다도 더 많이 밀집된 시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빨리 풀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이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제 한 달간 이제 서울시 유흥업소 운영 자제를 권고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얼핏 보면은 자제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강제성이 그렇게 별로 없는 권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할 것, 그 시설에 부여되는 의무인데요. 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할 것, 신분증을 확인할 것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영업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좀 느슨해 보이는 건 맞는데 예. 이 어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또 청구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조건 어겼을 때는 이제 집합 금지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클럽에서 확진이 되고 전파된 그런 감염자를 보니까요. 많은 뭐 경기도, 강원도, 인천, 강원도 아니고요. 경기, 인천, 부산 이렇게 어제 확진자를 보면 나왔고 오늘은 서울에서만 21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군인도 있었고요. 간호사도 남자 간호사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우려되는 게 그 지역에서 군인도 굉장히 많은 규모의 집단이고요. 또 병원 간호사 같은 경우 보면 수술실에서 근무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폐쇄됐다고 하는데 추가로 2차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한 환경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번 간호사는 직접 진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녀오신 확진자가 이제 실제로 취약 기저질환이 있는 분을 간호하는 분이었다면 그분들 환자에게 특히 요양병원 근무자였다면 또 그 어르신들에게 네. 충분히 큰 감염이 일어나고 또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집단이 되겠고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동료 의료인을 또 감염시키고 또 병원이 폐쇄되니까 또 의료 공백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염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군인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집단 단체 내후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밀폐된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또 감염되는 분들이 어떤 특성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감염이 어떻게 더 확산되고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를 또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온 그 확진된 군인은 일단 그 일반 사병은 아니고 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에 그 자가에 있으라는 그런 지침을 어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예. 예. 아까 뭐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연휴 기간에 이태원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분들은 좀 최대한 외출 좀 자제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1일에서 2일 사이에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4일에서 5일 사이 밤에 방문한 분들 중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분이 아까 뭐 속보에도 나갔지만 신촌에 있는 클럽도 방문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인원들이 정말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럽에서도 따로 방문자 정보를 기입하는 데 있어서도 뭐 허위 정보를 기입한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방문자 파악이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는 방식만 봐도 네. 이것이 애초부터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될 거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파악을 하더라도 허위로 불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전화 안 해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조치에다가 바로 걸어가지고 확인해 볼 것, 이것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면 전화를 걸지 않는 이상은 그 번호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되고 나중에 네.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도 이쪽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니 갔다가 이제 가신 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뭐 판정을 받아보시라 이런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거죠. 예. 사실 이 클럽은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다들 뭐 서슴없이 자기 연락처를 남겨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겨져 있는 전화번호를 일단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어딘가 그 클럽을 다녀갔다라는 거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행동 요령들을 개별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뭐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언론 매체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정명령 내려진 그 지침 중에 하나가 그 클럽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네. 클럽에서 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다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부터 행정명령에는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클럽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클럽에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게 꺼려지면 그냥 네. 안 가시고 그렇죠. 계속 많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국인- 개인정보 공유는 이제 뭐 네. 본인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여기에 이제 맡겨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거지만 외국인 방문자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 또 이태원 클럽인데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뭐 연락처라든지 또 이제 동행하는 내국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본인 동의를 얻어서 그걸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출입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해 하시면서 많이 잘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고강도 그 거리두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많이 사실 긴장감이 풀어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은 지역 감염이 많이 왔잖아요. 뭐를 또 우리가 또 느슨해진 그런 생각을 다 잡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는 정체를 좀 알기 어려웠지만 이제 통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지만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파를 막는 건 알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어떤 행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 같이 바꿀 것인가. 대부분은 잘 따라주시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또 좀 이렇게 규칙을 좀 위반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라는 표현보다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 하나가 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참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어느 정도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행태, 그러니까 건강 행태도 그렇고, 뭐 담배 끊고 체중 줄이고 이런 건강 행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은 단기간에 짧은 효과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효과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우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에 임하는 태도를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네.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좀 자발적인 동기,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어떤 좀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유흥주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유흥주점은 물론 행정적으로 조금 늦게 풀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사업주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예. 좀 여기에 같이 좀 내가 지금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좀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좀 이용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좀 고삐를 죄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부터는 또 학생들의 등교 계약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또 저학년들의 등교도 곧 또 함께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 중대본에서는 아직 뭐 현 시점에서 등교 연기를 논의를 하는 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입니다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학교 공간하고 지금 이제 또다시 전파의 공간이 되어버린 클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네. 학교는 이제 가는 길이라든지 쪽에서도 이제 뭐 운동장을 포함해서 실외 공간도 있는 것이고 예.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거리를 띄운다거나 하는 수칙들이 또 교육 당국에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뭐 학생들이 사실 클럽에 갔다거나 뭐 이런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양쪽 간에 좀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등교는 일단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 클럽을 포함해서 전파가 다시 대규모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 사이에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은 그때는 교육 당국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등교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될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등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이번 또 지역사회 감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학교 당국과 일단 고등학교 먼저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번에 등교하면서 이런 점은 좀 많이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고3부터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거리두기를 좀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또 좀 최대한 등교를 좀 자제하고 선별검사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감염 학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차별이나 낙인보다는 어떤 그 좀 연대와 협력으로 수고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필요한 것처럼 이제 자가격리를 겪고 회복한 친구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 같고요. 그러니까 예. 뭐 제 때문에 뭐 학교가 문을 닫아서 네. 이런 태도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정은경 본부장이 매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저희도 연합뉴스 TV 유튜브를 통해서 끝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 40-50분 됩니다.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마지막에 당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거든요.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깊이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완치된 한 달 동안 그 투병하고 완치된 그 환자의 투병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쓴 완치기예요. 투병기. 코로나가 정말 잔인한 건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스크도 본인보다 주변 사람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착용하고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를 정은경 본부장이 인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용했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